여러분, 중년하면 혹시 쇠퇴기나 좀 우울한 시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 그 오래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보려고 합니다. 중년은 그냥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대와 세대를 아주 단단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심지로서의 중년을 새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덜컥 겁부터 먹는 그 중년의 위기라는 말 있죠. 사실 이 개념 정말 많은 부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모두가 겪는 엄청난 혼란의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시기는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피할 수 없는 혼돈의 늪으로 볼 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재평가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전환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차분히 점검하고 더 활기찬 미래를 위해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죠. 1장에서는 중년이 위기인지 전환기인지 짚어보고 2장 신체와 심리 변화 수용, 3장 다음 세대를 향한 생산성, 4장 빈 둥지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샌드위치 세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궁극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1장으로 넘어가 보죠.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40대에서 60대 중반까지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학자들은 중년을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심리적 황금기로 정의하거든요. 진짜 황금기요. 살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지혜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능력이 이때 완전 정점을 찍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직장에서의 권한도 최고조에 달하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파워풀한 시기라는 거죠. 이어서 2장입니다. 신체와 심리 변화 수용. 다른 사람과 제대로 연결되려면 우선 변해가는 내 몸과 마음부터 인정하고 화해하는 내면의 다리 작업이 필요하겠죠. 남녀의 신체적 변화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과 함께 아주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짧고 굵게 겪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방 수용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남성분들은 이게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활력이 없지? 하면서 조용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심리적 변화를 보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폐경이 오면 우울할 거라는 뻔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50대 초반의 많은 여성들이 육아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자신감과 독립심이 오히려 확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신체적 쇠퇴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제2의 전성기, 완전 새로운 프라임 타임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장, 다음 세대를 향한 생산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중년이 젊은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이끌어주는지, 그 미래를 향한 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생산성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보살피고 또 우리 사회의 좋은 문화적 가치들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아주 깊은 심리적 욕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묘한 불멸감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꼭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후배나 까마득한 신입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싹 전수해준다거나 지역사회 봉사에 팔 걷고 나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이 이 생산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튼튼한 연결고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정말 역동적이고 멋진 과정인 셈이죠. 이어서 4장, 빈 둥지 시기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마침내 집을 떠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짐을 싸서 완전히 독립하고 나면 텅 빈 집안에 부부만 남게 되죠. 이때 훅 밀려오는 깊은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우리가 흔히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바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긴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빈 둥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결혼 만족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진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 한창 키우면서 전쟁 같은 육아를 할 때는
부부 만족도가 뚝 떨어져서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독립해서 집을 비우고 나면 놀랍게도 그 만족도가 다시 확 치솟으면서 U자 형체를 그립니다. 길고 길었던 육아의 고단함이 드디어 끝을 맺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상실감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제2의 신혼기로 완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누구의 부모라는 좁은 역할에만 가둬두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쏟았던 그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부부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재투자하는 거죠. 감정을 새롭게 전환하는 이런 정서적 유연성이 이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샌드위치 세대. 오늘날 중년이 짊어지고 있는 이중의 책임과 세대 간 연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중년 세대를 보면 정말이지 아주 무거운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깍듯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과 노후도 챙겨야 한다는 현대적 개인주의의 영향도 받고 있죠.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적 세계를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엄청난 압박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양쪽에서 받는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위로는 점점 약해지시는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육체적, 정서적 부담이 꽉 누르고 있고요. 동시에 아래로는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독립이 늦어지는 다 큰 성인 자녀들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위아래로 꽉 막힌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샌드위치 세대분들은요, 노년층과 청년층 양 끝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하중을 중간에서 묵묵히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이들은 그냥 중간에 낀 세대가 아니라 위태로운 세대를 꽉 잡아주는 궁극적인 다치자,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지혜가 빛나는 이 중년의 황금기를 걷고 계시든 아니면 세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입장이시든 간에 우리 가족과 사회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이 놀라운 연결고리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중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신선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